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산기술 단원에서 이항정리 개념, 조합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정리 개념에서는 n combination r, 이 n combination r은 x 더하기 y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나타나는 개수이죠. 이 개수를 이항계수라고 하겠습니다. x 더하기 y의 n제곱에서는 x 더하기 y라는 n개의 인수에서 x 또는 y를 n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다음 정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항정리 바이노미얼 띠어럼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y의 n제곱이라는 전개식에서 x 더하기 y라는 n개 인수에서 x 또는 y를 n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때 나타나는 이항당식의 이항계수 n combination r. 자, 이 정리로부터 리마크할 내용은 x 더하기 y의 n제곱에서 전개식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 전개식에다가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다음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n제곱으로. 그리고 x 더하기 y의 n제곱 이 이항당식을 미분하면은 또 유용한 결과들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 더하기 y의 n 1제곱을 전개할 거예요. 자, 그럼 전개하면은 개수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1 컨비네이션 0, 1 컨비네이션 1로 나타나죠. 자, 그리고 x 더하기 y의 제곱. 그러면 개수가 2 컨비네이션 0, 2 컨비네이션 1은 2가 되겠죠. 그리고 2 컨비네이션 2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더하기 y의 세제곱 전개하면은 3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 자, 이거를 숫자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은 개수가 1이죠. 1차 다항식. 자, 2차 다항식 전개하면은 1, 2, 1이 되겠습니다. 3차 다항식 전개하면은 개수들이 1, 3, 3, 1. 자, 보이시나요? 자, 위에 있는 두 항을 더한 게 그 다음 항의 개수가 되죠. 마찬가지 2차 다항식의 개수들을 더한 게 3차 다항식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전개하면 삼각형의 모양이 나와서 이거를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파스칼 삼각형으로부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식이 n 컨비네이션 r은 n-1 컨비네이션의 r-1 여기에다 n-1 컨비네이션 r을 더한 것과 같죠. 이항 다항식의 전개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결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또 얻을 수 있는 게 미분해서도 유용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 이 이항당식의 개수인 이항계수에서 n제곱을 지금 전개했었잖아요. 의미 아닌 정수인 n제곱을 전개했었습니다. 이항당식에서의 이항계수. 의미 아닌 정수. 0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연수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R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0 이상의 정수. 자, 근데 이거를 요 n을 실수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확장된 이항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확장된 이항계수에 대한 데피니션은 자연수 n에서 사용했던 데피니션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이 0일 때는 1이 되겠죠. R이 0보다 클 때는 자연수 n에서 사용했던 데피니션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도.
일씩 줄여나가면 되죠. 확장된 이항계수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0일 때는 1, R이 0일 때는 1, R이 0보다 클 때는 일씩 줄여나가죠. N이 자연수일 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U가 실수라는 거. 리마크할 내용은 이 확장된 이항계수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할 개념은 음의 정수입니다. 마이너스 n번 거듭제곱한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n번 거듭제곱하면은, 자, 이 뒷부분은 이항계수 데피니션과 유사하죠. 이 합이 바로 뭐로 나타날 거냐면은 마이너스 n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앞부분, 이 앞부분도 이항계수하고 똑같은 식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r이 되겠죠. 이때 이 마이너스 n, 이 음의 정수, 확장된 이항계수에 대한 데피니션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일씩 줄여나갈 거예요. 자, 일씩 줄여나가서 보니까 마이너스 1이 R게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R번 묶어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다시 역으로 쓰면은 일씩 줄여나가죠. 따라서 n 더하기 R 빼기 1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R제곱 묶어내면은, 자, 이거는 다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썼었냐면은 NHR, N homogeneous R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복조합이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중복조합. 중복조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장된 이항계수를 중등교육과정에서 심화된 개념으로 학부과정에서는 사용하겠습니다. 이산수학 마지막 개념인 생성함수 개념에서 주로 또 사용할 거예요. 확장된 이항계수는 중복조합과 관련되는구나. 자, 이번 개념은 조합입니다. 자, 여기서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을 상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출발은 에그라는 알파벳 E 그리고 같은 알파벳 G 두 개가 있죠. 이 세 개의 알파벳을 같은 문자가 있죠.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아이디어가 같은 문자를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문자가 G가 두 개 있죠? 그럼 세 자리로 배열하니까 세 자리 중에서 두 개를 먼저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G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3 컨비네이션 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에 2를 이제 배열하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배열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 계산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팩토리얼 문자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자가 2개가 있죠. 2팩토리얼, 1팩토리얼 분모에 딱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일반화가 되겠습니까?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배열의 경우의 수. A라는 문자가 NA개, B라는 문자가 NB개, C라는 문자가 NC개. 그러면 총 A, B, C의 문자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개죠. 자, 이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총 경우의 수 N가지, 이 N가지를 같은 문자가 있는 이 가지수로 나눠주는데 팩토리얼의 곱이 분모에 해당되겠습니다.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배열의 가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사용할 거예요. 커피, 녹차, 우유 3가지 종류의 음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종류의 음료를 7명이 한 개씩 선택할 거예요. 커피, 녹차, 우유의
개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음료가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음료를 7명이 한 개씩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7명이 커피를 다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녹차, 혹은 우유를. 혹은 커피, 녹차, 우유 이렇게.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서로 다른 세 종류를 7명이 선택하는 거니까 중복이 7번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료가 선택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아이디어가 커피, 녹차, 우유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가 선택되는 음료를 X라고 두는 거예요. 이 X가 커피, 녹차, 우유 중에 하나니까. 그럼 X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죠. 그런데 X가 커피일지 녹차일지 우유일지는 모르니까 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커피, 녹차, 우유 세 종류잖아요. 그러면 구분하기 위한 기호 딱 2개만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X가 커피, 녹차, 우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수 2개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7번의 중복을 허용할 때 구분서는 딱 2개가 필요하죠. 자, 먼저 출발은 이 문자, 같은 문자 X가 7개 있고 그리고 구분선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사용했던 개념, 같은 문자가 있는 문자의 배열의 가지수. 그럼 총 9개죠. 9개를 일렬로 나열. 같은 문자가 있는 X 7개, 구분선 2개. 자, 이걸 이제 중복조합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숫자들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9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서로 다른 세 종류 그리고 7번 중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9가 나오기 위해서는 1을 빼줘야 되겠죠. 7이라는 숫자는 분모에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앞에 있는 7이라는 숫자는 7번 중복을 허락. 그럼 2라는 숫자는 분자에 있는 9에서 7을 빼면 되죠. 그러면 조합 기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조합 기호가 다음과 같이 사용되죠. 자, 이거를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3H7로 나타내죠. 중복조합. 확장된 이항계수에서 사용됐었죠. 따라서 이걸 일반하면은 다음 정리가 얻어지겠습니다. 중복조합의 결과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술 단원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산기술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이항정리와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인데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개념들입니다. 단 이항정리에서 확장된 이항계수에 대한 데피니션이 추가가 된다는 거, 학부과정에서. U라는 실수, 컨비네이션, R이라는 의미 아닌 정수. 자, 그러면 R이 0일 때는 1이죠. 1. 자, R이 0보다 클 때는 줄여나간다. U가 자연수일 때 하고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데피니션과 똑같죠. R 팩토리얼. 단지 U가 실수라는 것. 일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할 거는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r. 그러면 이 데피니션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마이너스 1 r번 있죠. 마이너스 1 r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n 더하기 r 빼기 1의 컨비네이션 r. 자, 이게 뭘 의미했었습니까? 바로 중복조합이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해서 알게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의 개념이 사용됐다. 이산수학 마지막 개념인 생성함수 개념에서 주로 사용할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산기술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산수학 과목 마지막 단원인 점화관계 생성함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